내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녀. 왜 이런 마음이 들게 될까요? 상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뭐든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요. 사실 남녀가 만나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좋아하면 좋겠지만 한쪽이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바로 생하는 궁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생하는 궁합은 보통 한쪽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챙겨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고 돌봐주고 뭐든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궁합이란 게 어떤 한 부분만 보고 단식 판단하거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큰 틀에서 궁합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생한다는 건 내가 가진 에너지를 상대에게 주는 것, 즉 나에게서 나오는 기운으로 상대를 돕고 키워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에게는 자식을 돌보는 마음과 비슷하게 남자에게도 식신과 상관이라는 식성으로 생하는 상대를 자식처럼 딸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흔히 식신상관은 여자에게 자식이라 하지만 남자에게도 식신상관의 상대는 자식과 같이 딸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아끼고 예뻐해주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생하는 상대방에게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는 상대방이 편안하고 또 힘이 되고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식신은 나와 같은 음양의 기운을 주는 것이라면 상관은 나와 다른 음양의 기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에너지를 쏟게 돼요. 이게 남녀 사이에서는 마치 자식을 돌보는 듯한 마음과 비슷하게 작용하죠. 한마디로 상대를 귀엽고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먼저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을 생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간목은 큰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나무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태워 불을 지피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목은 정화라는 작은 불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정화가 활활 타오르게 하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땔감이 되어 불을 더 세게,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정화는 간목의 희생 덕에 자신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피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정화를 볼 때 마치 자식을 돌보듯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병화는 태양을 의미하고 이때는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는 관계가 됩니다. 목생화라 하지만 화생목도 되는 거지요. 즉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태양의 따뜻함에 기대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화는 간목을 비춰주면서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하고 간목은 병화 덕분에 큰 나무로 성장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병화는 간목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은 들꽃이나 화초처럼 작고 섬세한 나무를 뜻하는데요. 병화의 태양빛을 받아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병화는 을목을 비추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을목은 병화의 따뜻한 빛 덕에 더 예쁘게 피어나죠. 하지만 을목이 정화를 만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정화는 촛불 같은 불인데 을목은 이미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정화의 불씨를 온전히 생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을목은 정화를 보면서 애정을 쏟고 싶어도 정화 입장에서는 온전한 생을 받지 못해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는 불을 의미하고 화생토로 토를 생하는데요. 병화는 태양이고 무토는 큰 산이에요. 병화는 무토를 비추며 그 온기를 흙에 전달하지만 때로는 무토가 너무 커서 병화의 빛을 가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병화는 자신의 빛을 산에 비추고 싶어도 무토가 그걸 가로막는다면 병화는 좀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강한 병화, 즉 강한 태양이라면 무토의 큰 덩치가 오히려 자신의 강한 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서 무토가 도움이 된다 느끼게 되죠. 병화가 너무 강할 때는 무토가 그 빛을 가려줘서 오히려 균형을 맞춰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도 상생하며 잘 지낼 수 있어요. 병화와 기토의 관계는 마치 태양이 촉촉한 흙을 따뜻하게 비춰주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모습과 같아요. 병화는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을 의미하고 기토는 부드럽고 촉촉한 흙을 뜻하죠. 병화는 기토를 데워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기토는 그런 병화의 생을 받으며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병화는 기토를 볼 때 내가 너를 따뜻하게 감싸줄게 하는 마음이 들고 기토는 그런 병화의 따뜻함을 받아들여 편안함과 안정을 느껴요. 병화는 기토를 생해주면서 자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기쁨을 얻고 기토는 병화가 주는 따뜻함과 생명력을 받아
자신이 더욱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화와 무토의 관계도 재미있는데요. 정화는 작은 촛불이고 무토는 든든한 대지죠. 정화는 무토를 데워주고 싶지만 사실 무토가 정화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막아주며 지켜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정화는 무토를 보면서 따뜻하게 생해주려 하지만 정작 무토가 정화를 보호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무토를 듬직하게 느끼고 무토는 정화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애정을 쏟습니다. 이 관계에서 정화는 무토를 아주 듬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무토는 정화의 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정화를 귀엽게 느끼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무토가 더 도움을 주는 쪽이 되는 거죠. 정화가 기토를 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는 촉촉한 흙을 의미하고 정화는 그 흙을 데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화는 기토를 보고 귀여워하고 보살펴주지만 기토는 정화의 열기를 무지막지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토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가끔씩은 너무 많이 퍼줘서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기토는 정화가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주는 걸 좋아하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기토와 함께 있을 때 약간 기빨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화는 기토를 귀엽고 소중하게 여기며 늘 생해주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토의 경우 토생금이 되는데요.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하고 신금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에요. 무토는 신금을 자신의 품에 묻어두고 아끼며 빛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금을 생해주고 싶어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의 애정이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산속에 갇혀있는 보석처럼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신금은 무토의 과도한 사랑이 가끔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무토와 신금의 관계는 무토가 신금을 더 좋아하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연인 사이일 경우 무토가 신금을 무척 챙겨주고 아껴주게 됩니다. 무토와 경금의 관계는 또 다른데요. 경금은 칼이나 큰 쇳덩이를 의미해요. 무토는 경금을 생해주며 더 단단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무토는 경금을 보고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서로 상생하게 되니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경금이 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금은 토가 너무 많은 곳에 있으면 토담의금이라 하여 자신이 묻히거나 가려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무토가 경금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기토와 경금의 관계도 살펴볼까요? 기토는 촉촉한 흙이고 경금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기토는 경금을 더욱 쓸모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경금은 기토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토는 은간이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경금에게 쏟아붓다 보면 지쳐버리기도 해요. 경금은 기토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걸 고마워하면서도 때로는 생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도 기토가 경금을 더 아끼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은 금생수로 수를 생하는데요. 경금이 개수를 생할 때 경금은 개수라는 빗물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개수는 이슬비, 단비와 같은 빗물이기에 금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경금이 자신을 희생하며 개수를 생해줘도 개수는 그 고마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금은 개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왜 너는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며 속상해할 수 있어요. 반면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수는 큰 물줄기이기 때문에 경금을 씻어주고 빛나게 해줘요. 경금은 임수를 보고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면서도 그 보답을 온전히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우 좋은 관계로 작용합니다. 경금은 임수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임수는 경금의 생을 받으면서 더욱 맑고 깨끗해집니다. 신금과 개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은 섬세한 보석 같은 금속이고 개수는 빗물이에요. 신금은 개수를 보면 자기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 동질감을 느끼고 개수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요. 신금은 개수의 섬세하고 조용한 면을 귀엽게 생각하며 뭐든 생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개수 또한 신금의 생을 받으며 안정감을 느끼고 신금이 주는 애정이 싫지 않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생하면서 잘 지내게 됩니다. 신금은 개수를 보고 마치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금과 임수의 관계는 마치 보석이 맑은 물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신금과 임수의 관계도 금생수라 하지만 수생금으로 볼 수 있어요. 금은 섬세하고 귀한 보석을 의미하고 임수는 넓고 깊은 물줄기를 뜻합니다. 신금은 임수를 보면서 마치 자신을 더욱 빛내줄 존재를 만난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임수는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빛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생하면서도 오히려 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관계에서는 신금이 임수를 보면서 너는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야 라는 마음이 생기고 임수는 신금이 주는 섬세한 애정을 받으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각자의 가치를 더욱 드러내게 만드는 조화로운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생목입니다. 임수가 을목을 생해주는 관계를 보면 임수는 큰 물줄기로 을목 같은 화초나 들꽃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임수는 을목을 보고 내가 널 더 예쁘게 키워줄게 하는 마음으로 물을 듬뿍 줍니다. 그런데 을목은 이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작은 풀이나 꽃이기 때문에 임수가 주는 생이 과하면 오히려 물에 잠겨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을목은 임수의 애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약한 을목이라면 임수의 생을 고마워하며 더욱 예쁘게 피어나죠. 임수는 을목을 귀엽고 예쁘게 보며 뭐든 해주고 싶어하고 을목도 임수의 생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임수가 간목을 생해줄 때도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요. 임수는 넓은 연못의 물처럼 간목이라는 큰 나무를 키워주고 간목은 임수의 넉넉한 물을 받아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요. 임수는 간목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큰 나무를 키우는 정원사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끼고 간목은 임수의 지혜롭고 넉넉한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임수는 간목을 생해주면서 지켜주고 간목은 임수 덕분에 더 큰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관계죠. 개수와 간목의 관계도 재밌어요. 개수는 잔잔한 이슬비 같은 빗물인데 간목이라는 버드나무를 적셔주면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개수는 간목을 보고 그야말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생기죠. 자신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간목을 보살피고 간목은 그런 개수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며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게 됩니다. 간목도 개수의 지혜롭고 차분한 성격에 끌리게 되어서 둘의 관계는 마치 담비와 나무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모습이 되어 개수가 을목을 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는 작은 이슬방울처럼 을목을 적셔주면서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게 만들어요. 개수는 을목을 보고 너를 더 예쁘게 키워줄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을목은 개수의 생을 받아 더욱 사랑스럽게 피어납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개수는 을목을 아끼고 귀여워하며 을목도 개수의 생을 고마워하며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행별로 생하는 궁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생해주는 관계에서 나오는 헌신과 애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지시나요? 서로를 생해주는 관계는 그 자체로 깊은 사랑과 아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물론 사주를 볼 때 전체적으로 통변해야 정확한 궁합이 나오지만 일간에서 보는 이런 생하는 관계들은 왜 그렇게 서로 끌리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